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의 첫 번째 비디오네요. 지난 연말에 2020년 힘든 한 해를 잘 박싱하고 2021년을 아주 멋지게 은총 가득하게 언박싱하면 좋겠다 이런 영상 올린 게 이 유튜브 비디오의 마지막이었는데요. 2021년 첫 비디오를 제가 좀 슬픈 소식으로 시작하게 될 줄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며칠 사이에 다들 아셨을 것 같고 또 그 빈소에 방문해서 또 조의를 표하기도 하셨을 것 같고 고인에 가는 길을 좀 외롭지 않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월 11일 아침에 공성훈 작가께서 타계하셨죠. 어, 저도 그 직후에 바로 그 비보를 들어서 굉장히 놀라고 또 뭐 여전히 지금도 마음이 좀 안 좋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미술계에서 아주 중요한 작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가진 예술적인 역량들이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다는 데 가장 큰 슬픔이 있고요.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특히 유족분들이 느끼실 슬픔과 또 어떻게 보면 한 세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될지 아직은 가늠하시기조차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 비디오를 그 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한 예술가가 타계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하나의 세계가 닫힌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세계가 닫혔지만 그분이 가령 예술을 하는 분이고 아니면 뭐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이제 작품을 남겼을 경우엔 그 세계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끝난 것은 어, 맞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의 삶은 끝났을지라도 예술 작품의 사후적 삶은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또 슬픔을 슬픔으로만 끝내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성훈 작가의 그 타계 소식을 듣고 그 슬픔과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그 깊이 어떤 마음의 아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공성훈 작가하고 얼만큼 뭐 가까웠느냐 아니면 잘 알고 있는 미술 작가와 비평가로서의 관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성훈 선생님이 공성훈 작가가 이룩해 놓은 그만의 예술이 특히 회화가 그 일련의 지금 한 15년 사이에 그 작가분이 집중해서 했던 그 회화의 세계가 어, 끝났다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제일 컸어요. 물론 이 말이 한 생명보다 그의 작품이 더 중요하냐 그런 비정한 얘기냐면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physically 신체적으로 자연으로서 생을 끝냈다고 하면 그걸 인간이 어떻게 부정할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은 여전히 필멸하는 존재니까요. 시간 속에서 자연의 어떤 그 행로 속에서 우리가 그 운행을 그 운동을 자연의 운동을 피지컬한 운동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공성훈 선생님의 그 죽음을 부정하거나 되돌리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깊은 슬픔이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1일 날 아침 8시 28분에 정확하게는 이제 처음 그 비보를 접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 생각했던 거는 이분의 죽음이 알려져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뉴스가 뭐 굉장히 빨리 알려지고 이런 의미에서 알려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가족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한 생명이 타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분의 죽음을 알린다는 건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다 이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차원들이 이제 사후적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고 소식을 알리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의 예술이 어떻게 이제 그 살아있는 삶으로서는 끝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명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만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추모글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보면 문인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되게 아주 친밀하게 교류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자신들이 상대방한테 받은 어떤 지적 그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어떤 지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자신의 그 창작이라든가 창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내지는 그를 얼만큼 자신이 존경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좀 인색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 서로 간에는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도 또 서로가 이렇게 appreciate를 그러니까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감정이라든가 하는 거를 아주 잘 그렇게 또 편하게 또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2003년에 모리스 블랑쇼가 그러니까 블랑쇼는 명시적으로는 문학가였지만 철학자는 아니었는데 프랑스 학계에 이 블랑쇼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기꺼이 블랑쇼를 한 명의 철학자로서 존중을 했었는데요. 그 2003년에 타계했을 때 자크 데리다가 이 블랑쇼를 추모하는 추모사를 썼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블랑쇼가 얼마나 지적으로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 나아가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충분히 잘 살다 갔는지에 대한 거를 조명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글이 이제 또 널리 그 데리다의 글이 추모사가 널리 또 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읽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성훈 작가가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듣고서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추모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부고 기사도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오후가 될 때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부고 기사도 많이 안 났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한 예술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메시지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니 추모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렜고 급하게였지만 오후에 시간을 내서 이 추모글을 썼어요. 그의 유일함, 그의 유일무이함, 그의 예술, 공성훈 작가를 추모하여며 라는 글로 짧은 글을 하나 추모글을 써서 제 SNS에 이제 올리는 식으로
그 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그 추모글을 썼답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모르는 번호로 또 부고가 와서 이 글을 끝낸 다음에 이제 저는 조문을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르는 번호로 온 부고가 이 그 장례식에 장례식장에 있는 어떤 분이 보낸 부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유족 중에 한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따님이었는데요. 그래서 조문을 가도 좋겠냐, 괜찮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제 건강이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런 방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워서 여쭤봤더니 오셔도 좋다고 하고 해서 제가 이제 조문을 갔었어요. 가서 이제 그 공성우 선생님이 재직했던 성균관대 교수님들과도 뵙고 또 유족분들도 뵙고 사실 제 추모글에 그 유일하게 이제 그분하고 가족들과 제가 만났던 기억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유족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례식에서 빈소에서 그 부인과 따님을 뵈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슬픔이 좀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게 그리고 너무 빨리 돌아가신 1965년생이니까 사실 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로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많이 더 남기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한 분이 돌아가신 거니까요. 그래서 공성훈 선생님의 그런 그 죽음과 관련해서 따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예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새롭게 그 예술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을 열고 또 그 작품들을 새롭게 또 조명하고 기억하고 한국 미술, 특히 현대 미술에서 그분이 그 이룬 어떤 미학적인 성취 그리고 그의 예술적인 실천들, 그의 미학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미학적인 진리값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더 천천히,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천천히 그 내용들을 연구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공성훈 작가의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지는 그분의 예술과 그분의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그 알고 계시거나 또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추모글에서 그의 미학이 얼만큼 회화라는 장르, 그리고 우리가 그 현대미술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역들 속에서 독자적인지 유일무이한지에 대해서 그 끝에 부분에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2017년에 출판한 까다로운 대상이라는 책에 그 공성훈 작가를 논한 챕터가 있어요. 숭고의 꿈을 괄호치고 공성훈의 그림들이라는 글인데요. 이 글이 이제 씨앗이 됐던 글은 2011년에 그 썼던 글이에요. 2011년에 리뷰를 하나 쓰면서 이제 공성훈 작가의 회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글을
편집하고 새롭게 좀 더 발전시켜서 쓴 글이 이제 이 2017년 까다로운 대상에 제가 숭고의 꿈을 괄호치고 공성훈의 그림들이라는 챕터로 넣은 글인데요. 그 2011년 즈음에 이제 이 공성훈 작가의 그림들에 대한 어떤 연구를 시작하면서 작가하고 잠깐 또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그 기억이 이 추목을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당리발전소 근처에서 한 카페,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막 유행했던 그런 커피 공장 같은 느낌의 막 거칠고 뻥 뚫린 그런 카페에서 여름이었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앉아서 한 3시간 넘게 작업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성훈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만의 어떤 그 취향과 미학이 뭐냐면, 어떤 식의 신화화 내지는 미화 내지는 예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이데올로기화 돼 있는 어떤 내용들에 바로 자기가 거기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오히려 그런 그 이미 고정관념화돼 있거나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이 그 타협이 된 나머지 그 내용 자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실체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그 개념어들 아니면 존재들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고, 오히려 그것들의 가장 실체적인 차원들을 자신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데서 그 공성훈 작가의 그 독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해 보면 그 더운 여름날, 그리고 굉장히 뻥 뚫려 있고 바닥이나 벽체가 시멘트가 다 노출된 그런 카페의 그 거친 느낌, 그리고 우리가 3시간 앉아서 얘기하면서도 거의 어떤 얘기도 그 적당히 저도 그렇고 공성훈 작가도 그렇고 상대방의 말에 적당히 동의해주고 적당히 맞장구 치면서 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그냥 얼버무리듯 넘어가는 시간이 아닌, 둘 다 그런 부분에선 되게 좀 그 냉정하고 좀 그 단순 명쾌하달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저는 이제 공성훈 작가의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이제 저한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작품들을 연구해 나갈 때 그 피지컬리티, 그러니까 물질성, 직접성, 그리고 그 직접성에 대해서 작은 판타지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냉철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들이 제가 이제 처음 언급한 거였던 것 같은데, 19세기 낭만주의, 독일 낭만주의 화가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만큼의 그런 어떤 숭고함이 느껴질 만한 그 풍경 세팅이 된 그림인데, 그 그림들의 실체는 거대한 자연 풍경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그 추레해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는 남자가 주제가 돼 있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세속성, 지극한 세속성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삶의 의미라든가 풍경이 가진 그 진실성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성훈 작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평론가나 학자나 또 미술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물질성과 또 신체성이라고 하는 것,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디오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작가이고 그런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히나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물질적이고 신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하는 작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또 사랑하고 그의 예술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슬픔인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